제 어머니는 저분입니다. 장원급제한 청년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낡은 무명옷에 거친 손을 가진 문간방의 본처였지요. 그날 온 고을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선택 뒤에는 15년간 숨겨진 눈물의 사연이 있었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한양에서 사흘길 떨어진 청송고을의 대대로 선비 집안으로 이름난 박씨 가문이 있었지요. 가문의 며느리 수연은 해가 뜨기도 전 우물가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며 곳간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니 어머님께 생강차를 다려 드리거라. 예 서방님 벌써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연의 손길은 어느 하나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겁게 가라앉은 돌멩이 하나가 있었지요. 바로 혼인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번 제사상을 차릴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것 아니냐. 며느리가 아무리 정갈해도 아들 하나 못 낳으면 무슨 소용이라. 수리언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밤마다 정한 수를 떠놓고 빌었지만 하늘은 매번 침묵으로 답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사가 장사차 의주로 떠났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 선 것은 남편 혼자가 아니었지요. 부인 인사 나누시오. 이분은 해란이라 하오. 타향에서 의지할 곳 없던 분이라 데려왔소. 수연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해란은 버드립 같은 눈매의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당당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해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았지만 수연의 귀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들렸지요. 그날 밤 수연은 문간방에서 남편과 해란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란이 젊고 건강하니 분명 아들을 낳을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요. 이제야 우리 집안에 희망이 보이는구나. 수연은 그저 묵묵히 다음 날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어느 때보다 떨리고 있었지요. 해란이 집에 들어온 지 불과 석 달 만에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게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며 해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해란아, 내가 우리 집 은인이다. 그날부터 수연의 처지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해란은 안방으로 옮겨갔고 수연은 문간방으로 밀려났지요. 형님, 태기가 불안하니 안방에 따뜻한 기운이 필요해요. 형님은 문간방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시어머니는 수연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대를 이을 아이가 중요한데 방 하나쯤이야. 수연은 10년간 지켜온 안방을 떠나야 했습니다. 문간방은 좁고 어두웠으며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지요. 하지만 더 아픈 것은 남편의 변한 마음이었습니다. 부인, 이제 해란이가 아들을 낳으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것이오. 부인도 이해해 주시오. 수리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부엌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해란이 입을 옷을 다듬질했지요. 해란은 배가 부르자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형님, 이 옷 좀 다시 빨아주세요. 때가 안 빠졌어요. 형님, 제가 몸이 무거우니 마당 청소 좀 해주세요.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문간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지요. 하늘이시여,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10달이 지나고 마침내 혜란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지요. 아들이다, 아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다. 남편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기뻐했고 시어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호라 지었지요. 수연은 문간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혜란 씨, 몸조리 잘하셔야 합니다. 정성껏 끓였으니 드세요. 하지만 혜란은 그릇을 받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형님, 이제 제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에요. 형님은 그냥 하인이나 다름없주죠.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요.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진심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뿐입니다. 다음 날부터 수연은 몰래 준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이 잠든 사이 수연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조용히 달래주었지요. 준호야, 울지 마라. 이 어미가 여기 있단다. 하지만 혜란은 수연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형님, 제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형님 같은 불임 체질이 애한테 나쁜 기운 전염시키면 어쩌려고요. 수연은 물러섰지만 밤마다 창문 너머로 준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겨울 집안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식이 바닥났고 준호가 갑자기 심한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준호가 죽겠어. 어떡하지? 혜란은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방방 뛰며 울었지만 정작 아이 곁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몸이 약해서 병이 옮을까 무서워요. 제가 쓰러지면 이 집은 누가 돌봐요? 남편은 당황했지만 혜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간방에서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 간호했지요. 준호야, 버텨라. 이 어미가 널 살려낼 테니. 수연은 자신이 아끼던 비녀를 팔아 약을 사왔습니다.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아이를 돌본 끝에 준호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응, 어머니. 준호는 눈을 뜨자마자 수연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래, 준호야, 어미가 여기 있단다. 이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혜란은 아이가 낳자 그제야 방으로 들어왔지요. 준호야, 엄마가 왔어. 하지만 준호는 혜란을 밀쳐내고 수연에게 매달렸습니다. 싫어, 나는 저 어머니가 좋아. 그날 밤 시어머니는 수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연아,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구나. 용서해다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준호가 5살이 되던 해 혜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혜란은 남편 몰래 집안의 곡식과 비단을
친정으로 빼돌리기 시작했지요. 곳간에 열쇠를 몰래 복제해 귀한 쌀과 보리를 자루째 들고 나갔습니다. 형님, 제가 이 집안의 아들을 낳았으니 이 정도는 제 몫이죠. 수연은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뜯고 후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집안 식구들을 먹였지요. 하지만 혜란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의 금비녀까지 훔쳐 팔아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내 비녀가 어디 갔지? 이거 할머니 유품인데. 혜란은 뻔뻔하게 수연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형님이 가져간 건 아닐까요? 형님이 요즘 문간방 살림이 어렵다고. 시어머니는 수연을 의심하려 했지만 이미 수연의 진심을 알고 있었기에 혜란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혜란아,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내 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이 집안을 더럽히지 마라. 혜란은 발끈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집안의 은인이라고요. 아들을 낳았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자가 아니라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자란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혜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8살이 되던 해 아이는 이미 똑똑하고 의젓한 소년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혜란이 곳간에서 몰래 쌀을 빼돌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혜란은 당황하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준호야, 이건 우리 것이야. 엄마가 나중에 너 공부시킬 돈 마련하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지요. 그날 밤 준호는 문간방으로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큰어머니, 저 질문이 있어요. 그래, 준호야, 무엇이든 물어보렴. 친어머니와 큰어머니 중에서 진짜 어머니는 누구예요? 수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피로 맺어진 인연도 소중하단다 하지만 진정한 어머니는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내가 배고플 때 자기 밥을 나눠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우는 사람이란다. 준호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어머니, 저는 큰어머니를 제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수연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냐, 준호야, 이 어미가 너를 평생 지켜주마. 그날 밤 두 사람은 문간방에서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핏줄보다 깊은 사랑이 싹 트는 순간이었지요. 준호가 15살이 되던 해 그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준호야, 어미는 내가 합격하든 못하든 상관없다. 그저 건강하게 돌아오기만 해라. 수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장원급제해서 어머니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준호는 길을 떠났고 수연은 매일 정한 술을 떠놓고 빌었지요. 석 달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 도련님께서 장원급제하셨습니다. 온 고을이 떠들썩했습니다. 박씨 가문에서 장원급제자가 나온 것은 100년 만의 일이었지요. 혜란은 기뻐하며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원급제했어. 이제 난 장원의 어머니야. 하지만 수연은 문간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고생 많았구나. 어미는 그저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준호가 돌아오는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원급제자를 보려는 인파로 거리가 가득 찼지요. 말을 타고 나타난 준호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풍당당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지요. 준호는 말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헤라는 앞으로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어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지만 준호는 헤란을 지나쳐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낡은 무명옷을 입고 문간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소자가 어머니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준호가 절을 올린 사람은 친어머니 헤란이 아니라 문간방의 본처 수연이었으니까요. 헤란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를 낳았잖아. 내가 내 친어머니라고.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플 때 곁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배고플 때 자기 밥만 드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집안 재산을 빼돌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으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 분은 준호는 수연을 가리켰습니다. 저 분은 제가 죽을 고비를 넘을 때 밤새 간호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비녀를 팔아 제 약을 사주셨습니다. 문간방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제게는 따뜻한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저 분입니다. 준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가 수연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헤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헤라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지요. 수연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내가 이 어미를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문간방이 아니라 안방에서 편히 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정식으로 안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높은 벼슬에 올라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지요. 세월이 흘러 수연이 칠순을 맞는 날 준호는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저의 진정한 어머니입니다. 피로 맺어진 인연도 소중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보다 더 강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수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간방에서 시작된 사랑이 마침내 온 세상을 감동시킨 순간이었지요. 그 후로 수연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진정한 어머니는 낳는 자가 아니라 키우는 자다. 수연은 80평생을 누리며 준호의 효도 속에서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지요. 가슴으로 낳은 어머니, 영원히 기억되리.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